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가의 해외 사업과 부당 거래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뉴욕에서 미제로 남을 뻔한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13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의 자택에서 300여 개의 총기와 무기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북미 지역 한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이나 회유를 통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유럽연합이 내년부터 방문객들에게 사전 입국 승인 절차를 시행합니다. 모든 유럽 방문객들은 출국 전 여행 허가서를 받아야 할 전망입니다. 이스트 할리우드에서 한 남성이 알몸으로 무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활보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하는데요. 이번 70주년 행사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안보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견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성의 초청으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대표단이 전승절 7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통적인 조로 친선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승화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입니다. 북한은 어제는 중국에서 리홍중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을 단장으로 한 중국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러 방북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한 뒤 내일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외국 인사가 단체로 북한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북한이 공개한 초청 명단에 중국과 러시아만 등장하고 있어 10년 전 60주년 행사 때 아시아와 아프리카 정부 대표들이 대거 방북했던 것보다는 축소된 규모입니다. 북중러 최고위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걸 두고 미국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국무부는 중러가 북한의 불법적인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중러는 북한이 외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만들라고 압박했습니다. They can use their influence over the DPRK to encourage them to refrain from threatening unlawful behavior. 한미일 군사 공조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북중러도 맞불을 놓듯 연대 움직임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 일가의 부당 거래 등이 논란이 되자 탄핵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등 대통령 일가의 해외 사업과 부당 거래 등을 언급하면서 현재 이 같은 문제들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ore of this continues to unravel. It rises to the level of impeachment inquiry. 특히 최근 헌터 바이든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 법무부가 헌터에 대한 기소를 막았다는 연방 세무국 내부 고발자의 증언 내용이 공개되는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되면서 공화당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메카시 의장이 미국인이 직면한 문제는 외면한 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 13년간 미제로 남겨졌던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경찰의 긴 추격 끝에 지난 13일 체포된 가운데
알고 보니 용의자는 맨하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건축가이자 평범한 두 아이의 아빠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택에서는 무려 300여 개의 총기가 있는 무기고까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집안 곳곳을 파헤치며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3년간 미제로 남겨지며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길고비치 연쇄 살인 사건. 맨해튼에서 30년 경력의 베테랑 건축가이자 두 아이의 아빠였던 59세의 렉스 휴어먼이 마침내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휴어먼은 2010년 12월 최소 여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피해자들은 모두 벨트나 테이프로 묶여 천에 쌓여 묻힌 채 발견됐습니다. This suspect was Rex Heuermann and ultimately confirmed that Rex Heuermann was in fact the individual responsible for at minimum the deaths of 3 women. It's hard to say. Once again, this person's been at large for a long period of time. But I will say this: we're going to, and you heard me say this before, we'll keep the task force together. We'll keep it intact, and we'll see if there's any other victims over on Ocean Parkway or anywhere else throughout Long Island. 오랜 시간 미궁으로 빠졌던 사건은 지난해 3월 살해된 여성 중 한 명이 실종되기 직전 근처에서 휴어먼의 차량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나오면서 수사가 급진전됐고 최종적으로 휴어먼은 자신이 먹다 버린 피자 박스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피자 조각에 DNA를 채취한 뒤 시신에서 나온 용의자의 머리카락과 비교했고 두 DNA가 동일하다는 증거를 확보해 휴어먼을 체포했습니다. 특히 과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대에선 총 16구의 시신이 발견됐고 경찰은 연쇄살인의 희생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만 최소 10구에 달한다면서 이 역시 휴어먼의 소행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휴어먼의 자택에서는 무려 279개에 달하는 총기와 무기들도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The house in general was cluttered, and there were a lot of guns taken from the house. The defendant had 92 handgun permits. To about approximately 279 weapons were recovered. I seen a bunch of guys carrying this incredibly heavy object in there, and I said, "Wow, that's heavy, Rex." And he told me it was an iron door for the basement. 또 휴어먼은 선불폰으로 성매매업소에 연락해왔던 사실과 가명으로 만든 이메일 계정으로 가학적 포르노 영상과 반복적으로 길고 해변 살인사건 관련 기사를 찾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휴어먼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휴어먼은 보석금 없이 수감된 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휴어먼이 네바다주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도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정황을 확인해 해당 지역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추가 피해자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정보를 빼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이나 회유를 통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최근 캐나다나 미국 등 북미 지역 한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한국 가족에게 연락한 뒤 자녀나 배우자를 납치했다고 협박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협박하는 사람하고 신고를 못하게 계속 확인을 못하게 계속 끌거든요.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족한테 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주지 말고 경찰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이어 한국 송금과 관련해 저렴한 환전을 해준다며 돈을 받은 다음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나 온라인으로 한국에 있는 이성을 유혹한 다음 돈을 요청하는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인 간의 금융거래 시에는 상대방 정보를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유럽을 방문할 때는 사전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내년 초부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무비자 국가에서 온 모든 방문객이 출국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유럽 여행 정보 허가 시스템인 ETIAS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비자가 아니지만 여행 승인이 이메일로 전달되는 온라인 지원 프로세스입니다. 여행객들은 여행 전에 기본적인 정보와 여행 계획, 여행 이력과 보안 질문이 포함된 온라인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신청은 ETIAS 공식 사이트나 모바일 신청 사이트를 통해 작성할 수 있고 수수료는 7유로, 약 8달러가 부과됩니다. 대부분 신청 1시간 이내에 여행 허가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지원자의 경우 추가 확인을 위해 최대 14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승인을 받으면 3년 동안 또는 여권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은 유럽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것으로 미국의 전자여행 승인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이스트 할리우드 지역에서 한 남성이 알몸으로 아파트 단지를 활보하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KTLA에 따르면 놀세라노 에비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최근 한 남성이 알몸으로 흉기를 들고 활보하는가 하면 심지어 남의 집으로 침입하려 한다며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밤마다 남성이 알몸으로 큰 칼을 들거나 마스크를 쓰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밤마다 심각한 불면증을 겪는가 하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아파트 측은 입구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했고 경찰도 인근 주민들에게 이 남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최대 배송업체인 UPS 노조가 26년 만에 파업을 예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오늘 UPS가 노조와 극적인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UPS는 노조 파업 시한을 일주일 앞둔 오늘 노동조합의 새로운 노동계약에 합의했다면서 이로 인해 지난 1959년 철강노조 이후 최대 파업이 될 뻔한 이번 파업을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 can all breathe a sigh of relief that it's not going to happen. A strike in this magnitude with the volume that they handle, we don't have enough alternatives. It's very hopeful. I think if the tentative agreement is consistent with the terms that the Teamsters have laid out over the last few months, then I think this is really going to be a historic agreement that is. UPS 측은 팬데믹 기간 큰 희생을 치르며 수익을 올린 직원들을 위해 총 300억 달러를 34만여 명의 직원 임금과 새 운송 트럭의 에어컨 장착 등 복지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UPS 노조는 다음 달 3일부터 22일까지 새로운 계약에 대한 노조원들의 승인 여부를 기리는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파업이 진행됐을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 배송 등 하루 수백만 건의 배송이 마비되면서 대규모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등에서 판매된 아동용 컵에서 납성분이 초과 검출돼 리콜됐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컵킨사의 아동용 컵에서 연방정부의 기준을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됐다면서 이중벽 스테인리스 스틸 어린이컵 8온스와 12온스 모델 34만 5천 개를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모델은 아마존과 컵킨 웹사이트 등에서 20여 달러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은 해당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중금속 성분인 납을 어린이가 섭취했을 경우 두뇌 발달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행 델타 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 우박을 맞아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어제 밀라노발 뉴욕행 DL185 편이 이륙 후 항공기의 날개 부근 동체 등이 우박으로 손상을 입어 밀라노의 말펜사 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탑승객들은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면서 회항할 때 공포에 떨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urbulence became violent, like a roller coaster. You could feel us changing elevations very quickly. 델타 항공 측은 이번 사고로 다친 탑승객은 없다면서 현재 우박을 맞아 회항한 항공기가 악천후로 어느 정도의 손상을 입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밀라노는 최근 테니스공만한 우박을 동반한 폭풍과 강한 바람이 휘몰아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만 타이페이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기 안에서는 한 승객이 갑자기 비즈니스석에 앉겠다며 소동을 피워 이륙한 지 2시간 만에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기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승객은 형사 기소 또는 최대 37,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스카이패스 비자 프로그램의 혜택을 더 확대합니다. 대한항공은 파트너사인 US뱅크와 함께 스카이패스 비자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더 많은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스카이패스 비자 프로그램은 식당이나 승차 공유, 스트리밍 서비스, 휴대폰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가 적립돼 기존보다 더 다양한 항공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한항공 측은 새 프로그램을 기념해 카드 디자인을 변경하고 회원들이 항공권의 중요한 할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힐링 세미나가 무료로 개최됩니다. 비영리 단체 유스타 파운데이션은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리버사이드 침례교회에서 오 미라클 힐링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일부 한인들이 화를 쉽게 내고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원인이 부모, 자녀와의 소통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갈등 구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알리기 위해 이번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 치면은 뭐 미국인들이 크레이지 코리안이라고 너무 화를 많이 내니까 분노를. 근데 그게 K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가족 간의 소통 부재에서 일어난다는 걸 착안을 해서 그런 가족 간의 어떤 해법을 찾는 그거를 이제 강의를 계속 꾸준히 하고. 지난 3년에 그 기간은 그 긴장 상태와 어려운 악화 시점이지만 사람들이 다 뭉쳐 있었다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나의 정신 건강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거죠. 외롭고 소외되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세미나는 아태 정신상담 치료센터와 임상심리학 박사 등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하며 당일 현장에서는 자녀 돌봄 차일드 케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세미나 참석자 대상으로 4K 스마트 TV와 아마존 상품권 등이 포함된 경품 행사도 진행됩니다.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 인근의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공격했습니다. 나토 회원국과 이렇게 가까운 곳을 타격한 건 처음이라 러시아와 나토가 직접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곡물 수출 우회 항로로 쓰인 레니앙 곡물 창고가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됐습니다. 레니앙은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다뉴브 강을 사이에 두고 200m 떨어진 곳으로 러시아가 나토 동맹국과 가까운 시설을 대상으로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니앙 곡물 창고 3곳마저 파괴되면서 세계적인 식량 위기는 커졌습니다. 실제로 레니항이 공격을 받은 직후 국제 곡물 가격은 5.5% 가까이 올랐습니다. 러시아가 식량 수출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흑해로 수출되던 우크라이나산 곡물 전량을 EU 회원국 용로를 활용해 우회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We are very worried about this decision, but we are not surprised.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Russia used the food as a weapon. 러시아가 처음으로 나토 동맹국 영토와 지나치게 가까운 시설을 공격하면서 식량 위기뿐 아니라 안보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아직 루마니아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피해는 없다면서 동맹국들과 함께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조약은 회원국 영토가 공격을 받으면 공동 대응하게 되어 있어 나토와 직접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내일부터 이틀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식량 안보를 의제로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엽니다. 이에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상회의 참여국은 러시아의 흑해 곡물협정 복귀와 전쟁 종식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5번 연속 하향 조정인데요. 세계 주요국의 전망치는 일제히 올라가면서 한국만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IMF가 현지 시간 25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4%로 전망했습니다. 3개월 전 전망치 1.5%에서 0.1%포인트 내린 겁니다. 작년 4월 2.9%였던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차례 연속 하향 조정되면서 반토막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중국의 경제 활동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은 데다 반도체 업황 회복세도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로 직전 전망치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해 긴축 통화 정책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내수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We got some good news this time. A little bit of an upgrade in output growth. Global economy is proving a little bit more resilient.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1.8%로 이전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일본도 기존 전망치 1.3%에서 1.4%로 올라갔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성장률도 1.5%로 기존보다 0.8%포인트 올라갔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단기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극심한 기후로 인해 다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은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이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면서도 명확한 냉각 신호를 보일 때까지 금리를 섣불리 완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홍 시장의 대국민 사과와 수해 봉사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수위를 논의합니다. 홍 시장은 충청과 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1시간가량 골프를 쳐 논란을 빚었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주말에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 없어요. 당 윤리위는 이런 일련의 행위가 국민 정서에 반하고 당에 해를 끼쳤다며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홍 시장이 윤리위에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징계 수위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윤리위 일각에서는 징계 절차가 개시된 뒤 홍 시장이 징계를 치욕에 비유한 글을 썼다 지운 것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내에선 중징계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홍 시장의 대국민 사과와 수해 봉사활동 등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판사도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다르게 본다며 국민 상식선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리위는 다만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징계 논의 여부에 대해선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이태원 12구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심판대에 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사를 미리 막기 어려웠고 사후 대응에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탄핵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참사를 미리 막을 수 있었는지, 사후 제대로 대응했는지, 공직자로서 발언이 적절했는지 세 가지였습니다. 헌재는 사전 조치에 대해선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 규정이 없고 구청, 경찰도 미리 위험성을 보고하지 않았는데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며 사실상 이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후 대처에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상황을 고려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지 중대본 미설치만으로 재난안전법 위반은 아니며 현장으로 향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적 신뢰를 해칠 만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헌재는 경찰, 소방 인력을 배치한다고 막을 수 없었다.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 등 이 장관 발언들이 부적절했다면서도 바로 사과한 뒤 비슷한 발언을 자제했다며 역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불명확한 법령, 기관들의 대응 역량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여서 장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겁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헌재는 이상민 장관에게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며 유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민입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 씨가 범행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쓰던 컴퓨터를 부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조 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였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인 가운데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피의자 조모 씨가 흉기 난동을 벌인 시각은 오후 2시경. 이보다 1시간 전인 1시쯤 조 씨는 서울 금천구의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조 씨는 왜 그렇게 사느냐는 할머니의 질책이 범행의 동기였다고 검거 직후 진술했습니다. 범죄가 우발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한 달에 서너 번 할머니 집에 간다는 초기 진술과 달리 2차 조사에서는 범행 전 마지막으로 보러 갔다고 말을 바꾼 걸로 알려졌습니다. 진술은 오락가락하지만 경찰은 조 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범행 하루 전 오후 5시쯤에 기계를 초기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집에서 쓰던 컴퓨터도 범행을 앞두고 둔기로 부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범행 수법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흔적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신림역 일대는 지난 2010년 조 씨가 폭행을 저질러 전과자가 된 곳이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은 친구와의 싸움이나 생활고가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아마 안 다니고 저기 소래학원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무하면서 검정고시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등학교도 아마 안 다녔을 거예요. 또 길거리에서 남성만을 노리지 않았다는 조 씨의 진술과 달리 경찰은 또래 남성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씨의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될지는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그리스 곳곳에 산불이 꺼질 줄을 모르고 확산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소방 인력과 장비를 보낼 만큼 상황이 심각한데요. 그리스의 한 섬에서는 진화 작업 도중 소방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숨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비행기가 불길을 향해 물을 뿌린 뒤 협곡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이어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기둥이 솟구치는데요. 한 번에 5,000리터의 물을 싣고 비행할 수 있는 그리스의 소방용 비행기가 진화 작업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한 건데 탑승한 조종사와 부조종사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그리스 에비아 섬 인근 산불 현장에선 신원을 알 수 없는 불에 탄 시신 한 구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당국은 이틀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양치기일 수 있다며 신원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처럼 40도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이탈리아 남부에도 산불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중심 도시 팔레르모에서 기온이 섭씨 47도까지 오르면서 산불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도로는 물론 주택가까지 불길이 번졌고요. 팔레르모 공항까지 산불로 위협받으면서 공항이 일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엔 폭풍우가 몰아쳐 16살 소녀와 50대 여성 등 2명이 희생됐고요. 밀라노 등 이탈리아 일부 지역엔 시속 100km가 넘는 강한 비바람으로 전력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상징이던 파란 새 대신 알파벳 X로 로고를 바꾼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앞으로 몇 달 안에 트위터에 금융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의 기존 상징은 새가 지저귀인다는 이름처럼 140자의 메시지만 주고받을 때 의미가 있던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정작 전문가들은 트위터가 로고를 바꾸면서 최대 200억 달러, 우리 돈 25조 원 넘는 브랜드 가치를 날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어제 친강 부장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왕이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왕이는 과거 시진핑 체제에서 10년 동안이나 외교부장을 맡았던 인물인데요. 다시 같은 자리로 복귀하게 된 겁니다. 다만 중국 당국은 친강 전 외교부장의 실각 이유는 공개하지 않아 해임 사유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이달 초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의 한 호텔방에서 머리 없는 남성 시신이 발견되면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는데요. 용의자로 홋카이도에 사는 일가족 3명이 체포됐습니다. 20대 여성과 이 여성의 부모인 60대 부부인데요. 경찰은 사건 당시 CCTV를 찾아 피해 남성과 함께 입실한 여성을 용의자로 특정했는데 여성의 집에서 시신 일부가 부패된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CCTV를 분석한 결과 여성은 이른 새벽 여행 가방을 들고 호텔을 빠져나갔고요. 의사인 여성의 아버지가 현장 근처로 딸을 마중 나간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부녀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집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여성의 어머니도 사건에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용인 푸시, 푸공주, 푸장구 등의 애칭으로 우리 국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내년이면 짝을 찾으러 중국에 돌아가야 하죠. 그런데 푸바오의 유력한 신랑 후보로 꼽히는 판다 위안멍이 태어난 프랑스에서 중국으로 가기 위해 동물원을 나서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프랑스 보발동물원에서 생활해온 위안멍은 2017년 태어난 6살 수컷 판다인데요.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리 샤를드골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육사와 의료진도 동행했는데요. 위안멍은 전세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가 청두 판다 연구기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도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한 음주운전자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운전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과 숨바꼭질을 벌이다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늦은 새벽 도로가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일부가 승용차에 올라탑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운전을 말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차는 그대로 출발해버리는데요. 당시 이 모습을 경찰 관제센터 근무자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건 까맣게 몰랐겠죠. 관제센터에 연락을 받은 순찰차가 곧바로 문제의 차량을 따라 나섰는데요. 경찰의 정차 요구도 무시한 채 교통복구를 위반하며 위험하게 질주하던 승용차는 갑자기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운전자는 경찰을 피해 차량 뒤에 숨더니 태어난 척 주차장을 걸어가다 다시 황급히 차량 뒤로 몸을 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량 아래쪽까지 샅샅이 수색한 경찰관들에게 결국 덜미를 잡혔는데요.
경찰을 상대로 30분간이나 숨바꼭질을 한 이 음주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폭우와 수해로 온 나라가 난리였던 지난 23일 우산을 쓴 한 남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로 대낮 거리를 활보해 누리꾼들의 의문을 샀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글쓴이는 충남 당진에서 음식을 찾으러 가다가 너무 놀랐다면서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비 오는 날 한 남성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신호등색을 봤을 때 무단 횡단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봐선 위급하거나 도주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신발과 우산은 챙기고도 옷은 입지 않고 활보한 남성에 대해 누리꾼들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해했고요. 우산으로 머리를 가릴 게 아니라 몸을 가렸어야 한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요즘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섭씨 37도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폭염 속에 차에 갇힌 아기를 구한 아버지의 모습이 찍혀 화제입니다. 텍사스주 남부 할린겐의 한 쇼핑몰 주차장, 사람들 사이에서 한 남성이 급박하게 차 앞 유리창을 깨는데요. 차에 갇힌 갓난아기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성은 아기의 아버지로 깜빡하고 차에 아기를 두고 떠났다가 차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놀라 돌아온 건데요. 차 안에 열쇠까지 두고 내린 걸 뒤늦게 깨닫고 필사적으로 유리창을 깬 겁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유리창을 깨 아기는 무사히 차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요. 아기가 몇 분 동안 차 안에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날 기온이 섭씨 37도를 넘었고 차 내부가 순식간에 8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고려하면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네요. 중국의 프로축구 경기장, 심판이 옐로 카드를 꺼내자 감독이 나서 거세게 항의하는데요. 레드카드까지 꺼내들자 흥분한 감독이 급기야 심판의 뺨을 때리고 맙니다. 뺨을 맞은 심판이 황당해하는 사이 감독은 분을 이기지 못해 날뛰다가 결국 경기장 안에서 쓰러져 구급차까지 출동했습니다. 감독이 이렇게까지 흥분한 건 전반전이 끝날 무렵 심판이 이 팔꿈치 공격을 적발해 옐로 카드를 줬기 때문인데요. 심판을 때린 감독은 뒤늦게 사과하며 징계를 받겠다고 말했지만 중국 누리꾼들은 소림축구의 한 장면이나 너무 망신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중국 쇼핑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매장 바닥에 아이가 소변을 봤는데도 엄마가 미안해하기는커녕 직원들에게 치우라고 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할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아이를 안아 올리더니 바닥에 소변을 누게 하는데요. 중국 북부의 한 대형 쇼핑몰 CCTV에 잡힌 영상입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직원과 손님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소변을 치워달라는 직원의 요구에 흰색 옷을 입은 아이 엄마가 나타나 여기서 물건을 샀으니 치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소변을 치우려고 하자 아이 엄마는 온몸으로 할머니까지 막아섰고요. 급기야 직원에게 환불까지 요구했다는데요. 매장 점주는 아이가 어려서 급한 나머지 소변을 본 것까진 이해하지만 보호자가 책임지지 않는 건 너무하다며 온라인에 영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황당한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부모 자격이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검은 무언가가 화면 속에서 쉼없이 움직이는데요. 흑백의 적외선 카메라 화면이 사라지자 무성한 풀숲 사이에서 한 아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3살짜리 이 아이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드넓은 옥수수밭에서 실종됐는데요. 집에서 놀다가 뒷마당 울타리를 넘어가 옥수수밭으로 사라졌고 혼비백산한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미국은 옥수수밭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옥수수가 3m 높이로 빽빽하게 자라기 때문에 어른도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육안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찾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구조당국이 적외선 카메라를 동원했고요. 헬기에 달린 적외선 카메라가 옥수수밭을 훑고 다닌 끝에 까만 점 같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아이를 보며 엄마 아빠는 헬기를 향해 엄지척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5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